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 중 하나인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고전 관련 연구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성입니다. 그간 제가 국내의 고전 전공자나 혹은 전문 학자들을 초청하여 담화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옛 문화 자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앞에 선 것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반가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 옛 문인 중에는 업적으로나 저술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중 몇몇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빠뜨리지 않을 문인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현재 초등학생의 독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문인의 삶을 제가 강연자보다는 가이드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소개 방식이 조금 다른 연구와 독특하게 차별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시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할 때 시고 역사할 때 사로 말 그대로 시로 읊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위대한 당나라 문인인 두보 이백 할 때 그 두보가 자기가 겪은 알록산의 난을 굉장히 핍진하게 시로 읊으면서 그 시가 시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두보의 북정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군사를 5,000명이나 보내오고 말을 1만 필이나 몰고 왔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굉장히 오랑캐의 침입으로 힘이 겨울 때 그 주변국 회흘이라는 주변국의 왕이 당나라 군대를 도우려고 군사 5,000명과 말 1만 필을 지원해 준 사실을 그대로 담은 한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 같은 운문 문학도 산문 못지않게 사실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운문 문학에서 사실 정보를 가득 담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도 조선 후기 사람으로서 본인의 한시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많고 알차지만 정약용의 한시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시적으로 그려내는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군. 멀고 가까운 거리가 달라서지. 이 시는 굉장히 짧은데요. 작은 사물이 큰 사물을 가릴 수 있는 비결은 원근감이라는 사실을 재치 있게 담고 있습니다. 1768년에 그러니까 영조 44년에 정약용이 7살 때 지은 작품입니다. 아동 한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약용은 천연두를 앓은 이후에 그 오른쪽 눈썹이 이제 흉터가 지면서 눈썹이 세 갈래로 나뉘자 자신의 호를 석삼, 눈썹미, 남자 나자 해가지고 삼미자라는 호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10살 때까지 지은 아동 한시들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 삼미자집이라는 문집명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그 삼미자집은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발굴이 된다면 우리 정약용 선생의 아동기에 지었던 한시들을 쭉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앞서 말했던 그 짧은 구절 하나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동 수학기에 지은 한시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시를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맑은 낮 산중 누각 개기뜰에 가득 모여 산들바람 따스한 볕 중 푸른 관역으로 활쏘네. 잔디 마당은 삼청동에 뒤지지 않고 솔바람은 오히려 백호정보다 낫구나. 이 작품은 여름 그 누산정사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 제목 옆에 이때 나는 회현방의 제산루 옆으로 집을 옮기고 누산정사라 이름 붙였다. 정사는 대체로 북향이고 무는 서쪽을 향하는데 개울 동쪽에 위치하였다라는 굉장히 자세한 그 정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1783년, 그러니까 정조 7년에 22세 때 성균관에 들어가 회원방으로 이사했을 무렵 완성한 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7수인데 여기서는 제2수만 제시를 했습니다. 1구와 2구는 정약용의 그 회원방 누산정사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여 오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활쏘기는 원래 조선 문인들의 하나의 오락 중 하나였는데요. 그 좋은 시간과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돋보입니다. 3구와 4구에 각각 언급된 삼청동은 삼청동의 운용정을 가리키고, 그리고 백호정은 누상동의 백호정을 가리킵니다. 이 백호정은 일명 풍소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람풍자를 쓰는데요. 모두 이 두 운용정이나 백호정 모두 종로구 지금 서촌에 자리하던 5개의 활터 중 하나입니다. 즉 그 서촌 오사정에 속하는 그 건물들인데요. 정약용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회현방 누산정사에 설치한 활터가 이런 그 공적으로 설치되었던 경복궁 근처 서촌의 5활터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약용의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품은 1785년, 그러니까 정조 9년, 그 정약용 24세 때에 굉장히 조금 특별한 그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바로 제주도에서 귤을 진상을 해 오니까 그 먼 곳에서 임금에게까지 귤이 잘 진상된 것을 기념하면서 황감시사라는 시험을 치릅니다. 황감은 귤이고요. 시사, 시험을 하다, 선비를, 이런 뜻의 그 황감시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정약용 선생은 초시의 수석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은 시입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겨울의 희정당에서, 지금의 창덕궁입니다. 희정당에서 임금을 뵙고 물러나와 짓다라는 시입니다. 거친 배옷 세밑정경 배회하다가 붉은 옷 끌어당겨 승명전에 이르니 눈 개인 궁전은 우뚝 높이 솟았고 바람 불어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네. 설관에서 칼자루 치는 뜻을 감히 품었고 양원에서 사부 바친 영광 꽤 있었네. 먼 곳에서 황감이 이른 걸 한번 보라. 은택이 본래부터 먼 백성까지 미치었네. 여기까지가 이 지은 19입니다. 1구에서 4구까지는 그 거친 배옷, 그러니까 아직 벼슬을 하지 않는 포위 신분인 정약용이 붉은 옷, 즉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입구의 승명전이라는 것은 지금 창덕궁에 있는 궁전은 아니고 옛날 중국 한나라 때의 궁전의 이름인데 보통 한시에서 궁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창덕궁의 그 희정당을 가리키겠죠. 세찬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그 희정당의 모습이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5구와 6구에는 그 젊은 정약용의 포부와 그리고 성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5구에서 설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역사책 사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설공 맹상군이 굉장히 손님을 잘 접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식객이 하도 많다 보니까 대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중에 풍환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굉장히 능력 있고 대우를 받을 만한데 이 맹상군이 소홀히 대우한다 라고 여겨서 칼자루를 탕탕 치면서 긴 칼 차고 돌아왔건만 식탁에 물고기도 없네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약용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함으로써 조정이 자신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6구의 양원도 같은 중국의 사기라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고사를 인용을 한 건데요. 양나라 효왕이라는 사람이 엄청 큰 동산을 짓고 식객들을 모여서 시도 짓고 풍류를 즐깁니다. 현재 중국 하남성 개봉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당시 사마상여가 이곳에서
식객 중 한 명으로서 효왕에게 그 엄청난 글을 바치는데 이게 바로 자허부미입니다. 이 자허부를 바친 일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다산 정약용은 그 양원에서 사마상여가 자허부를 바쳤듯이 자신도 이런 글을 꽤 좋은 글을 임금에게 바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즉 정약용은 자신을 사마상여의 정조를 양효왕에 빗대고 있습니다. 곧 사마상여의 그 자허부처럼 자신도 값진 글들을 많이 자주 바치는 성과가 있었으니 그 잘 대우를 해달라라는 포부가 담긴 그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임금에게 바치는 식구로서는 조금 경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7구와 8구에서 그 황감시사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열린 것은,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먼 곳에서 이런 귤이 진상이 된 것은 임금의 그 은덕이 제주도까지 잘 전달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네, 이 한시는 정약용이 정조의 최측근으로서 그 곁을 장기간 지키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인재임을 밝히고 합당한 대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패기가 넘칩니다. 결국 정약용이 어느 신하보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다산 정약용의 아동 수학기, 그리고 성균관 입학기, 그리고 정조를 처음 아련했을 때 시기 세 작품을 감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